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3권이에요. 그리고 3장이고요. 넌 외격용사, 용사, 이게 집사자인데요. 아마 요 글자가 이 글자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버릴 사자예요. 쓰고 버리는 것이 무엇이뇨? 라는 거예요. 외격을 왜 잡냐? 라는 거예요. 예, 외격을. 예,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팔자에서 용신은 이미 전주 원령에서만 잡게 돼 있는데, 유외격 호라고 해서 이게 서리법이에요. 어째서 또 외격이 있는고? 외격자라는 것은 대체로 원령에서 무용, 쓸 게 없을 때 권위용지, 권위라는 건 뭐예요? 실제 이렇게 세력을 봐서 쓰는 것이니 고로할 외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외격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 춘목, 동수, 이건 같은 거죠. 제계절을 타고난 목, 제계절을 타고난 수, 이러면 용신이 없어요. 그리고 토가 사계, 마지막 계절에 태어나면 이건 일과 월이 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격을 그냥 럭거격 아니면 양인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난이작용, 그럼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 유상, 속상, 충재, 회록, 형합, 요영, 정난, 조양, 제격이, 개가용 모두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뿐이죠. 예. 유상은 뭐냐? 저걸 찾아봤더니 일간과 오행과 동일한 오행이 지지로 삼합이 돼 있을 때를 유상이라고 그러고요. 속상은 일간과 오행이 동일한 지지로 방합이 돼 있을 때, 요거는 지지로 삼합이 되고 요거는 방합이 돼 있을 때 유상과 속상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서 원령에 용신이 있다면 어째서 뭘 별도로 용신을 바깥에서 찾는, 외격에서 찾느냐. 우혹 또한 춘목 동수는 간두에서 말이죠.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재관 칠살이 있으면은 그걸, 이 기자는 대명사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고 뭘 외격을 취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건 거예요. 그게 용신이다 이거예요. 재관이 있으면. 네, 그게 용신이에요. 역시 태류의 이렇게 뭐 외격을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 용신으로 써라 라는 거예요. 식으로 간두에 재성이 있다. 그럼 무엇으로 또 충재, 재성을 충해서 쓰나? 간두 유관이면 하여 또 합록은 또 뭐냐 이거예요. 예, 서운에 재강에서 재강이 중요한 것이지, 우알 또 관이 막심 격국, 또 뭐보다 더 심하지 않다. 격국, 또 관은 격국보다는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격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불역지론, 이거 바꿀 역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간성이 있으면 격국을 찾지 말라는 것들 바꿀 수 없는 이론이다. 그러니 소위 원령에서 무용자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원시 근본적으로 원령에서 본래 무용신인데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왕왕, 재성이, 피겁, 겁제에 당하고 관성이 상관에 당하면 용신이 이미 파괴가 됐다 라고 하면서 개의, 이미 원령 용신이라고 그걸 치지를 않고 딴 데서 그걸 버리고서 외격을 잡는데 아니다. 즉 잘못된 것이 더욱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구절은 원령에서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본래 원령에서 용신이 없는 것, 양인격 걸럭격이에요. 예. 봄에 태어난 나무나 겨울에 태어난 물은 원럭이나 양인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격이 성립되어 충이 되어 합격이 되어도 다른 곳에서 또 찾지 말라는 이야기다. 합격이 되면 그 격의 급수가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 이거 격이 깨졌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격의 취사를 했고요. 하나 더 끝내고 오늘은 3장 4장을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고 하니 궁별로, 궁이란 곧 뭐예요? 용신 배합한다. 육친과 궁은 뭐예요? 월령 연월 일시를 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친이 있는데 그 육친이 과연 용신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럼 그 용신의 덕을 보냐 못 보냐 마찬가지죠. 대지 팔자 역시 존어명 명에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래가 뭐냐? 궁을 분배지자는 유래되는 것은 즉 연과 월과 일과 시가 있는데 자라고 하면 위로부터 아래까지로 조부처자다. 자, 조는 연이요, 부는 월이요, 처는 일이요, 자는 시다 이거예요. 역시 자상이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 지지도 상배 그냥 같이 쫓아간다 라는 거예요. 남녀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덕기 그 마땅함을 딱 얻어서 나가기만 하면 불역지위하라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래는 원인이 용신배지. 이제 연월 일신을 가지고 용신을 짝을 이룰 때 바로 정인이라는 것은 엄마가 되며 신소 자출 일주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령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취기생하 그 나를 생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니 만약 편제에 의해서 내가 악극제를 당한다 라고 하면 편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아버지가 되냐 라고 하는 것은 편제라는 것은 모지정부에 나의 어머니 친엄마의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편제한테 그걸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편제는 아버지고 정인은 엄마가 되니 즉 편제는 아버지가 된다. 이게 이제 뭐예요? 철조 선생이 이 강의를 들으면 펄펄 뛸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막 아버지를 극하냐고요? 또 자식이 또 나를 극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정제는 처가 되는데 수와 극 나의 극을 받는다. 지아비는 이 처강 처의 별이가 되니 처는 즉 종부 아비를 따라야 된다. 만약 관살즉 관살이라는 것은 즉 극제호와 나를 극한다고 하는데 이 호자는 종결사가 아니에요. 전치사예요. 나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끌고 들어가는 거죠. 나를 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반대로 자녀가 되냐? 관살이라는 것은 재소생이야. 재성이 생하는 것이니 재는 곧 처첩이잖아요. 재성은 뭘로 해석해요? 처나 첩으로 해석하니까 즉 관살이 자녀가 된다. 지어 비견은 형제가 되니 이 또한 이치는 현현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자평진전에서는 확실히 현대 명리학에서 쓰는 육천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술주 선생은 그냥 자녀장이나 부처장에서는 그래도 재성이라고 하지만 부모 장에서는 관살이 어떻게 자식이 되냐고 막 난리 치시지 않습니까? 정의사 그 간에도 유무가 있다. 등력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 그것이 혹 기라고 혹 흉할 것이니 이 사주소존 사주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혹연월 혹일시 재관상인이 되면 계시함을 싹 연관되라. 어떤 물건 어떤 존재물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봐서 그런 연후에 육친을 배제하면 용신이 되는 것이니 또 국중에서 희귀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참이 배지 참고해서 그걸 짝을 이루면 가히요연이라
가히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끝을 맺을 것이다. 자, 5장 이 처자는 빼겠습니다. 너무 제가 처자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빼서 처궁이나 이렇게 하는데, 처는 빼겠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이 자식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묘지시에 요망, 일찍 죽는다는 등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길어서 다음 강의는 곧바로 뭘로 넘어가냐 하면은 제6장 행운론으로 갑니다. 이제 행운론에서부터 이제 역시 기능이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 장은 6장 행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